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완연한 가을인데요. 사실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살찔까봐 걱정하고 경계하는 게 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다이어트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뭐 여름에 휴가 계획하느라 다이어트 많이 했잖아요. 또 다이어트 하고 나서 이제 계절이 좀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제 음식 먹던 걸 포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상적인 음식에다 더 먹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또 요요현상이 생기면서 몸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다 보면 결국 체중을 줄이고 식욕을 컨트롤하는 건 몸 안의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몸 안의 다른 호르몬의 균형인데 특히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결국 체지방의 컨트롤러입니다. 이 렙틴은 지방에서 분비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음식을 먹으면 배불러요. 그러고 이제 뇌에다가 포만감을 주게 하는 그 호르몬인데요. 그거와 더불어 지방세포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면서 지방세포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욕을 여름 때 바캉스 휴가 간다고 급격하게 줄이다 보니까 안에서 렙틴이 뚝 떨어지면은 그만큼 음식을 줄였지만 원하는 체중이 됐어도 몸에서 쓰는 지방 안의 대사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가을이 돼서 나도 모르게 식욕이 늘었다. 근데 줄어든 렙틴은 그 자리에 있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렙틴이 낮아져 있으니까 포만감이 안 생기니까 계속 더 먹게 되고. 그래서 가을 다이어트는 제일 중요한 건 식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일단 식욕을 너무 양만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늘어난 식욕에 3일 이상 갈 수가 없고 실패가 뻔한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첫 번째, 식사 주기를 조절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양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에 대한 구성 그리고 식사 시간이 중요한데 식사 주기를 한 8시간 안에 왜 16대 8 다이어트 그래서 8시간 안에 먹고 16시간을 정도 공복 시간에 있는 그런 다이어트 제가 알려드렸죠. 이 16시간이 조금 부담감은 처음에 한 12시간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공복을 유지한다든가 그게 좀 가능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체중을 줄려면 8시간 안에 먹고 16시간을 금식한다든가 그게 또 가능하면 사실 6시간 안에 먹는다든가 이렇게 식사 주기를 조금 더 조절하시면요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그 안에 인슐린 농도 떨어지면서 몸이 지방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는 모드로 몸 자체가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또 식욕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양 조절보다 이렇게 시간만 조금 조절해도 나도 모르게 식욕이 줄어드는 그런 몸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일 주스, 탄산음료 끊으셔야 됩니다. 이 과일 주스는 아침에 이제 다이어트 하신다고 가을에 식욕도 늘어나고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침에 주스하고 내지는 커피 이렇게 드시는데 과일 주스가 본인이 직접 갈아 드시는 거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결국 첨가당 이런 것들이 과일 주스 먹으면 20분 안에 혈당이 확 치솟아서 그만큼 금방금방 안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고 간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라든가 탄산음료 중에 제로 칼로리, 제로 콜라 이런 거 드시고 원장님 저 이런 거 먹으니까 살 안 찌겠지 하는데 오히려 설탕이 없고 제로 칼로리 콜라를 드셔서 살이 막 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인공 설탕하고 진짜 설탕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가 제로 칼로리, 제로 칼로리 음료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뇌에서는 진짜 설탕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 음식에 더 단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과당이 많이 드시면 통풍도 1.6배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는데 통풍이 사람들이 술, 고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액상 과당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통풍에 대한 그 발생률이 높다고 요즘 알려졌습니다. 과당은 액상 과당 말고도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 드실 때 뒤에 보면은 말토즈, 안에다가 콘 시럽 이 제일 많죠. 그리고 아가베 시럽, 또 과즙, 농축액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과당의 일종이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는 지방이 자꾸 쌓이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겠고요. 네, 여러 논문들이 다이어트 음료를 먹었는데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양적 관계에 대해서 비만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다이어트 음료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 유기농 채소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이 식욕이 많이 억제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호르몬 불균형도 있지만
장내에 나쁜 유해세균들, 우리가 뚱보세균들, 장에 유해세균들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당기 계속 당기고 또 식욕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 채소가 특히 들어가면 안에 항산화 성분들, 또 장이 새는 분들은 그만큼 장에서 여러 가지 염증물들을 또 좋게 하기 때문에 유기농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식단을 좀 계획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가능하면 점심이나 저녁 한 끼쯤은 도시락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계획 없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식탐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데 점심에 샐러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단백질 식품을 좀 많이 첨가한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점심에는 호박 찐 거 있죠. 호박 찐 거에다가 안에다 이렇게 호박밥에다 밥을 같이 해서 그 안에 반찬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제가 주로 김밥을 주로 먹었었는데 확실히 똑같은 밥을 먹어도 체중이 좀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이나 저녁 도시락이나 좀 내가 먹는 식단을 좀 계획해서 드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 식단을 좀 짜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주일 식단을 내가 다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나와서 뭐 거기 소고기 미역국이라든가 뭐 계란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물들이라든가 이래서 식사에 대한 전략을 좀 짜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포만감을 갖다 충분히 줄 수 있는 음식들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뭐 바나나만 먹고 고구마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바나나에 우유 한 잔, 뭐 고구마에 두유, 차라리 현미밥 반 공기나 3분의 1 공기 야채, 살코기 많이 먹으면 안에 들어간 것들이 양은 더 칼로리가 많은 것 같지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배는 부르지만 식탐도 줄이면서 살이 빠지는 또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외식을 줄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식을 하다 보면 아무리 뭐 좋은 음식점에서 먹고 뭐 고급스러운 뭐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도 외식이 맛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조미료 중에 트랜스 지방, 이 수소 첨가한 지방들도 있고 아무래도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평상시 내가 먹을 음식보다 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네, 가을 다이어트, 이 식욕을 줄이는 그 전략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바꾸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살 빼는 첫걸음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조금씩 습관을 바꿔보면서 가을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